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소장 신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칭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과 이중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종진 총무과장입니다. 한상훈 세무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중출장소 소관 2021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 2021년도 세출 결산 총괄내기입니다. 자치행정의 소관 예산은액 35억 6,265만 원 중 31억 9,809만 원을 집행, 89%를 집행해서 잔액 집행잔액은 3억 6,875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 현황으로 불용액 50% 이상 주요 사업 및 2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그의 사업에 대해서는 유연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338쪽 민원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7억 5,855만 원 중 16억 3,9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870만 원입니다. 342쪽 중간 관용차량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0만 원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출장 자자에 따른 하이패스 미사용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350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은액 3억 5,096만 5천 3억 5,095만 원 중 3억 1,5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48만 원입니다. 351쪽 상단입니다. 체납세 징수 및 정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0만 원은 체납 처분비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며 국내여비 집행잔액 76만 원은 코로나로 인한 체납세 징수 업무 관련 대면 접촉 최소화를 위해 출장 자재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52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 연액 14억 4,045만 원 중 12억 3,88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557만 원입니다. 350쪽 상단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개장 행사 운영비 집행잔액 706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 직거래 장터 행사 미실시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354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은 집행잔액 1,835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 출장 제재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면서 아까 송출해서 여쭤봤던 거 좀 잠깐 말씀드릴까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위반 포상금이 지금 저희가 1,100만 원 예산에서 1,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네. 그죠? 그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됐어요.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법 위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신고가 들어왔는데 저 과태료를 부과된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과태료 금액이 한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과태료 받은 게. 그러니까 이제 이 단일건으로. 단일건이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빨리 이제 저 돈을 달라고 그 신고자가 예. 돈을 빨리 달라고 또 이제 소송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네. 그래서 소송에서 또 일정 금액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줬는데 최고 맥시멈이 1,000만 원입니다. 더 네. 이상은 더 줄 수 없어서 예. 많이 줘야 되는데 더 이상은
법에서 아. 정해놓은 게 1,000만 원이라 네. 1,000만 원을 소송해서 우리가 져가지고 지금 추경에 확보돼서 예산을 네. 주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아까도 이제 그 송출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 운영되어질 때 이제 예산 잔액이 이제 굉장히 작게 남다 보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뭐 혹시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지금까지 예산 매년 편성하는 편성대로 진행해 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저희가 주어진 예산에서 웬만한 사업비 예산이나 이런 거는 딱 떨어지게 사용하는 게 집행제한 없이 사용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실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소모성 경비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어떻습니까 요즘에? 저희 특히 우리 안중 출장소는 이게 단독 청사로 뭐 지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네. 어렵지만은 네네. 코로나 상황 시대에 좀 어려워서 다들 집행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도 그거 가지고 잘 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 조금이라도 좀 더 민원실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또 공공운영비의 관용 차량 유지비가 342쪽인데 4천만 원 예산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도 뭐 마땅히 이렇게 예산 편성된 대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히 이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송출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지금 어떤 뭐 스타일이 다른 건지 아니면 지역의 현안 상황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떻습니까 이게? 차량은 송출 쪽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보면은 네. 그 현장 활동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그 출장 업무가 많기 때문에 네네. 우리 버스하고 그다음에 그 조그만 차는 이제 출퇴근용으로 썼기 네. 때문에 네. 거의 네. 당초에 계획된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예. 계획대로 다 사용하셨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송출에서도 세무과 질문을 했는데요. 역시 안출에서도 불납 결손액도 있고 미수납액도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안중 출장소 세무과는 굉장히 자세히 잘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가 좀 쉬운데 그 납세 독촉 고지서 제작에 3,100만 원 돈이 들어갔어요. 350페이지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네네. 이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 건지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고지를 했는데 네. 우편료가 지금 남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집행률은 한 89%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네. 예, 저희들이 이게 당초 예산을 세우다가 집행이다 보니까 우편료가 좀 나왔습니다. 우편료가 남았고 그 밑에 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도 보면 여기서 말하는 납세 독촉 고지서 우편료 2억은 이건 또 뭐예요? 지금 납세 350페이지. 우리가 이렇게 고지서를 하는데 이 액수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보고 계신 거죠? 350페이지. 305, 예, 독촉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우편료가 예. 2억 정도 되잖아요. 350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예, 2억. 예, 우편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으면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 우편료는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계속 독촉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우리 세무부서에서 네. 고지서도 보내지만 또 체납세 징수 활동을 하면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은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게 액수가 만만치가 않아서 그렇게
미수금이 많아서 독촉료를 했는데도 2억씩 이렇게 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 독촉고지서만 뿐이 아니고 네. 일반 그 우리 당초의 재산세나 이런 거기에 합해져서 정기분 이게 다 총괄 다 틀어서 총괄을 하는 해서 이걸 예, 지금 액수를 써놓으신 거예요? 예. 그럼 독촉만 하는 거는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그 위에 또 보면 위에도 사무관리비에서도 3,100만 원이 있고 밑에서도 2억이 있는데 이게 뭐 다른 거예요? 제작비고 이거는 우편료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제작비보다 우편료가 많이 드네요? 예. 고지서 제작은 음. 저희들을 이 고지서를 갖다가 그 업체한테 의뢰해가지고 고지서 네. 제작하고요. 네. 밑에 부분은 고지서 우편료는 순수하게 우편료 발송하는 겁니다. 그 우편료 거기다가 독촉 또 체납하신 분들까지 합해서 지금 이게 네, 맞습니다. 네, 독촉도 있잖아요. 같이 나가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거를 예. 그냥 일반 독촉 고지서하고 또 체납이 돼서 하는 거를 분리해서 좀 줘보세요. 왜냐면 이게 지금 체납자들 하는 게 지금 체납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체납자는 따로 그 중시스템에서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작년도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뭐 188억을 이제 이율이 돼가지고요. 네. 저희들이 그 체납 사회별로 볼 때 그 행방불명이 한 10%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분납이 한 15%, 납세 기표가 42%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납세 기표 같은 건 중점적으로 하고 행방불명 같은 행방불명이나 폐업 같은 거는 결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미납사랑도 우리 평태 씨도 직접 가서 이렇게 체납을 바꾸려고 행동도 하고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런 건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징수 용지만 보내고 있는 건가요? 방문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예, 그 찬압관리단 저희들이 7명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다니면서 우편을 고지를 하면서 그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우편 그 뭐랄까 용지 같은 거를 준다거나 이런 거지 직접 뭐 가서 집행한다거나 이런 건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에처럼 저 직접 수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예, 제가 직접 수납은 안 했습니다. 좀 위험 요인이 많기 때문에 네. 수납은 안 하고 저희들이 저기 가서 독려해가지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액 찬압자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들이 가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시로 저희들 2개월에 한 번씩 네. 저희들이 나가서 네. 또 고액 찬압자 네. 원인 분석하고 있습니다. 늘 그럼 책임지고 고액 있습니다. 찬압자들은 얼마까지가 제일 많은가요? 고액이면? 고액은 저희들이 그 작년도 거를 180억을 이제 비교해봤을 때요. 아니 한 개인이 네. 고액 체납을 했을 경우 얼마가 제일 많았었냐고요? 얼마냐고요? 저희들이 그 금액은 저희들이 저기 오늘 확인해가지고 예, 제가 차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게 분류가 돼야 되고 그에 대한 어떻게 행동을 하면 이런 게 지금 노력하시는 걸 알아요. 안 하신다는 거 아닌데 우리가 공용 방송에서도 그 체납자들 고액 체납자들에서 문제를 하듯이 우리도 보면 미수 금액이 많아. 이게 한 해에 돼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몇 고액 년씩.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뭐 언론에도 공개하고 음. 그다음에 계속 지금 간호사업 제한도 하고 여러 가지를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매스컴에서 나오는 뭐 38 기동 추격대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분청해서 운영을 해봐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1, 2년이 아니라 막 몇 년씩 막 10년씩 계속 아주 고의적으로 안 내려고 하는 고의적으로 사람들이 해서 많습니다. 이 지금 미납 수액이 계속 밀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당구를 좀 방법을 추구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 사람들한테 쓰는 돈이 만만치가 않더라고. 그다음에 353페이지 보면 서평택 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 관리에서 2억 5,300 썼어요. 이 내역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잘 안 들리네. 마이크 안 켜신 거 아니야? 네. 아, 네. 설명드리면요. 네. 서평대 국민체육센터 소방시설 보수공사 460만 원 썼고요. 그다음에 저기 숙성 펜스장 안전 펜스 보수공사로다 490만 원 썼고요. 그리고 서평대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보수공사로다 910만 원을 썼고, 그리고 안중 레포츠공원 내 칡넝쿨하고 고사목 제거했는데 720만 원을 썼고, 포승 가장 레포츠 큰 게 쓴 게 얼마야? 가장 많이 쓴 게요. 네. 그 안중 레포츠 공원 내 궁도장 그 비살막 그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일반이 쓴 그리고- 거는 서부 지역 네, 그리고 그 서부 서부 운동장 그 공설운동장, 잔디 잔디 관리 유지 유지보수 관리비입니다. 잔디 유지보수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8,100만 원 줬습니다. 8천만 원. 이게 연간 계속 그렇게 8천만 원씩 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지보수는 잘 되고 있나요? 지금은 현재 지금 그 잔디는 어느 정도 살아 있는데요. 네. 지금 그 안전 등급을 D 등급을 받아가지고 응. 현재 그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연간 8천만 원 이상씩 들었는데도 D등급을 받고 사용 못하게 해달면 이걸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D 등급을 받은 거는 응, 그 잔디가 아니라 응, 지금 울타리 그 펜스 있잖아요. 응. 세멘 블록조하고 그 옹벽을 설치한 거, 그리고 저 스탠드 응. 그쪽 부분하고 그 관계 있는 어쨌든 부분이 그런 거 하고 지금 잔디도 연간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제대로 유지 보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펜스나 이런 안전도 지금 되지를 않고 있다고 하고 지금 그 운동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고민하고 있듯이 이거를 계속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2억 5천 1년이면 제가 볼 때는 못해도 1억 5천은 계속 들어갈 거예요 이게. 어? 네, 특별한 경우 좀 더 들어간다 치더라도 그래서 저기 저 본청 체육진흥과에서요. 네. 지난 저 3회 추경 때 1억을 확보해서 거기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야죠. 예, 그래서 그거 용역 해야죠. 결과에 따라서 이거를 계속 유지 보수한다. 거기 가 접근성도 없어 가서 행사도 안 하고 오는 걸 진짜 집도 쓰면은 멀쩡한데 안 쓰면 더 부서져요. 여기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유지 보수를 2억 5천 얼마씩 계속 쓰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죠. 어? 있어도 한참 그 용역을 당연히 벌써 했어야 됐고 우리가 그때 잔디 깔 때 까는 돈보다 유지비가 더 들 거라는 얘기 분명히 했어요. 근데도 깔았어요. 그리고도 지금 유지비서도 제대로 안 돼요. 돈은 돈대로 들고.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뭐 용역을 한다 우리가 1억을 이번에 했으니까 그렇게 잘 해보시자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진짜 문제가 이거는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뭐 유지보수가 있어요. 네, 그 동네 체육시설이라는 게 여기도 똑같아요. 쓰면은 괜찮은데 안 쓰면 이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더 녹슬고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지금 유지보수가 되고 있는 거죠? 저희 안중축장소 관내는 저 27개 그 동네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네네. 거의 그 대다수가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마을 중심지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보수도 하고 또 저 교환해야 될 부품들은 교환을 하고 또 저희가 그 관내 그 이장님들 회의 때 네. 저기 이장님들한테 저기 그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사용하시고 뭐 기름칠 좀 하고 또 그렇게 안내 좀 하고 있고요. 기름칠까지, 네. 아무튼 저기 동네 체육시설을 저 그 마을마다 틀리겠지만은 많이 이용하는 데는 많이 이용하고 있고 네. 대다수가 좀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야외에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 눈비가 그냥 맞고 또 그렇기 이게 때문에 참 예.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게 한 건데 예. 진짜 뭐 잘 활용을 하면 좋은데 이게 거의 그냥 뭐라 그럴까 녹슬고 막 이래서 정말 가서 또 하려고 들면 손대기조차도 네. 싫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 체육시설도 과연 우리가 이대로 괜찮은지 아니면 어떤 걸로 좀 맨날 하는 그런 거 아닌 걸로 좀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는지도 좀 연구 좀 해야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1년이면 몇 천만 원씩 계속 유지비가 나가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저도 뭐 대안을 드리진 못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요런 부분도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메모를 체크해놨던 부분을 김혜영 의원님께서 질의를 거의 다 해주셔갖고 저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약간 보충을 아까 드리면 아까 관용 차량 그 운영비가 그 청소 차량도 같이 그거는 관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지금 그거는 환경위생 파트에 있고요. 예, 우리는 이제 총무 파트에는 따로 출퇴근용 그럼 아까 그 송출에서는 같이 청소 차량이라고 같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긴 또 우리는 따로 따로인가요? 있습니다. 두 개가 다 다르게 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네네. 안출과 송출이? 아니 그럼 그쪽도 맞을 건데 제 말이. 왜 아까는 네? 송출이 말씀을 잘못하신 거네 그러면? 네. 그리고 그 2021년도에 저희 그 서평택 국민체육센터가 운영이 어떻게 됐었죠? 그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었나요? 21년도에는 그 수영장이라던가 배드민턴 이런 그런 수영장은 어느 저 조금 한 100일 정도 했나요? 100일? 네, 그렇습니다. 100일 정도 운영을 했고요. 네. 그다고 이제 휴관을 했었죠. 휴관을.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그 시설비 및 부대비의 353페이지에 고 수영장 약품 구입 등으로 해서 2천만 원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2,026만 5,200원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지금 그 100일을 위해서 사용이 된 내용일까요? 아니면 미리 사두신 건가요? 이 내용이? 이건 매년 그 이제 소모품 수준이라 그동안 또 이게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을 안 했어도 추후에 이제 100일 지어 놓고는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하고 100일만 운영하셨다면서요? 100일을 안 했다고요. 100일. 100일을 안 하셨다고요? 네. 그 나머지는 나머지는 작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계속 예, 예. 해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예, 예. 비용이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사용하시는 금액이 요 재료비가 2천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100일을 제외한 나머지가 요걸로 다 충분하게 이용이 되는 건가요? 거기에는 이제 저기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 뭐 핸드 타올이라든가 청소용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요. 요걸로 충분하게 다 예, 예. 되는 거예요. 예, 100일 예. 빼고. 네. 요거 여쭤봤고요. 그리고 그 동네 체육 시설에 관한 아까 김혜영 의원님 말씀해 주신 거 그 27개 예, 예. 요거 없어 요 27개 현황 자료를 조금 부탁드리고요. 네. 요 내용이 좀 주변에서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민분들이. 근데 좀 요게 지금 설치하는 그 기준이라던가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와 있나요? 그 설치하는 운동 기준은 기구에 대한 일단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설치할 장소를 동의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기구의 지금- 항목, 예? 운동 기구의 종류 운동기구는 종류는 거기서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립니다. 원하는 대로 다 네, 해주신다고요? 네.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예. 만약에 뭐 구름다리라든가 허리돌리라든가 뭐 이런 거 다 해다는 대로 만약에 마을에서 원하신다면은 그것만 해주시면은 가능합니다. 그건. 이게 이제 국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네,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분은 다른 걸 원하고 어떤 분은 이런 걸 원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주민 의견을 물론 수렴을 해야겠지만 예, 예. 하다가 사고 발생이 있다거나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시더라고요. 사고는 이제 다 지금 우리 저 공공체육시설이나 모든 시설물은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럼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해주면 된다 네. 이런 내용이세요? 보험을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은 했거든요. 제 말은 이 어느 정도의
운동에 관련된 기준을 가지고 네. 체육시설은 가지고 설치를 해주셔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린, 그냥 해달라고 다 해주시는 그런 내용 말씀을 드린 게 그런 답변을 네, 말씀드린 게 알겠습니다.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마을마다 어디는 저거 해주고 왜 여기는 안 해주지,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요거 27개 내용을 좀 부탁드린 겁니다. 그 예산이, 저는 이 예산이 혹시라도 부족하다면 저는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마을마다, 왜냐하면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체육센터까지 가는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마을 네, 단위로 있어도 턱없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혜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 공설운동장에 들어가는 낭비되는 예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곳에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가 읍면동 소관으로 굉장히 할 말, 면으로 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그냥 이상 마치겠습니다.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부 서평택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 이쪽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352페이지인데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좀 집행재량이 좀 2천만 원, 1억 3천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00일 정도 운영을 안 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 기간제를 쓰지를 못했고, 그다음에 운영을 안 하면은 그 전기 쓰고 물은 계속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그 소모품이나 이런 거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기하고 인건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정도 사용을 수영장 같은 경우 사용을 못 예, 해가지고 거기에 예. 이제 인건비나 예. 운영비가 좀 남았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이제 류정화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재료비 그 약품하고 이게 1년치 예산인데 100일을 안 썼는데 이게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럼 이게 좀 1년 예산이 좀 부족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이게 재고로 이제 갖고 있는 건가요? 재고는 가지고 있습니다. 재고로 항상. 1년치를.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것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1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2021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항만 경제실장 손정호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정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우정식 일자리 창출과장입니다. 임태종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문재홍 징수과장입니다. 2021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권과 2021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서 627쪽입니다. 2021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총 22건에 97억 8,991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원 12건에 16억 1,772만 원, 강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지원 비용으로 2,500만 원,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긴급 살처분 관련 용역비로 27억 원, 소나무 재선 춘병 긴급 방제 등 병충해 관련 재난 대응 사건 3건으로 1억 4,882만 원, 민사소송에 따른 배상금 2건에 50억 2,700만 원,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금 3건으로 2억 7,136만 원을 각각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 2조 702억 1,595만 원과 전년도 2월액 1,936억 4,230만 원 등 예산 현액 2조 2,638억 5,826만 원 대비해서 105%인 2조 3,781억 5,713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결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책자 73쪽입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853억 4,337만 원이며 이 중 752억 5,543만 원을 집행하고 44억 1,73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56억 7,059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사업과 2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 54억 8,486만 원에서 21억 9,809만 원을 집행하고 9,833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시정시제 기획관리의 연구용역비 9,843만 원을 5개 연구용역 사업의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해서 사고 이월하였으며 현재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93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66억 9,284만 원 중 131억 9,4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3억 4,41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권관이 수변친수공간 조성사업비 6억 1,341만 원은 준공식이 미도래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비 4억 5,124만 원은 미어비 토지보상의 보상토지의 재결 신청에 따라서 보상금 증액분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서해대교 주변 항만 친수시설 조성 용역 진행 중으로 7,906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비 1억 9,654만 원은 준공식이 미도래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평택감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비 20억 390만 원은 부지 관련 협의 지연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일자리 창출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485억 8,620만 원 중에서 460억 7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6,991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노동단체 사업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성 사업 추진 불가로 600만 원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K무브와 연계 청년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 제한 조치에 따라서 해외 취업률이 저조해서 1,200만 원을 불용하였고 직업계고 취업 지원은 한 개 학교가 미참여해서 1,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16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중도 포기자 다수 발생과 취약계층 유사 일자리 사업 중복으로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희망근로 사업 인건비 총 2억 5,754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 사업의 교육 행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미실시로 인해서 1,050만 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 화폐 홍보비로 편성되었으나 온라인 홍보를 통해 홍보비를 절감해서 8,678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상생발전역 경기공유음악회 사업은 2021년 하반기에 공모 선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이 금년 10월까지인 사업으로 8,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동북시장 고객센터 흡연부스 설치비와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은 실제 설치 공사비가 계약 과정에서 절감되어 8,388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은 2021년 하반기에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사업 기간이 금년 상반기까지인 사업으로 900만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는 이해 추경에 경기도 조정기여부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기집행한 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 5억 7,591만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지역화폐 운영지원의 공공운영비는 가맹점 등록에 따른 안내를 위한 우편요금입니다. 문자 발송으로 대체해서 2,336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평택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지원의 사무관리비는 플랫폼 운영비와 홍보비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적게 집행되어 1억 25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31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은 휴폐업 소상공인 및 학원, 교수소 등 자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신청이 좀 저소해서 3억 9,09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골목형 상점과 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은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이 발생되지 않아 골목형 상점과 및 특화거리 미신청에 따라서 1억 2,72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소득안정 지원금은 노점상 한 개소당 5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으나 신청이 저조해서 8,55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41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14억 6,229만 원 중 108억 7,6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49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788만 원은 기업들의 경우에 종합보험 가입 시에 특약으로 제조물 책임보험을 함께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별로 가입하는 수요가 저조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경기도 예스산단 육성사업비 시설비 1,650만 원은 공사계약 낙찰 차액 발생에 따라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평택 일반산업단지 재생 시행계획 용역 시설비 3억 491만 원은 용역 추진 중에 따라 사고이율 하였으며 금년 말 용역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6억 4,668만 원 중 15억 8,7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46만 원입니다. 159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4억 7,049만 원 중 13억 9,05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997만 원입니다. 다음은 439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25억 6,484만 원 중 17억 5,6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866만 원입니다. 이어서 443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13억 3,129만 원 중 11억 6,1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1억 2,982만 원, 집행잔액은 3,988만 원입니다. 방림사리 농기계 공동창고 건립 등 상계사업비 7,371만 원, 홍원사리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 공사 1,761만 원, 원정사리 마을 야외공원 조성 사업이 3,84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451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42억
420만 원 중 31억 6,2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7,956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6,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포승읍 농로와 농업용 수리시설 사업비 4억 400만 원, 부지확보 지원 등으로 포승읍 내기사리 마을회관 부지 매입 사업 등 17개 사업 5억 7,95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항만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으로 분류되는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미수납액으로 분류되는 기준. 저희가 그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당에 이제 부과하는 세목에 따라서 납기인의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회계년도에 그 납부하지 않는 순수한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체납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미수납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이제 1회계년도를 지나가게 되면 이제 순수한 체납액이라고 해서 법적 용어를 체납액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부과해서 체납되어 있는 상태의 그 수납되지 않은 금액을 용어로 미수납액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년도 기준으로, 예, 그렇습니다. 당해년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미수납액이 책정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 체납 중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징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통 부과가 되고 나면은 저희가 법적 납기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은 50일 이내에 이제 독촉장을 발부하게 돼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체납 처분이라고 하는 압류나 이런 절차적인 사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거나 또 보통 금액이 이제 고액인 경우에는 저희가 한 2달여 정도 독촉장을 발부한 이후에 어떤 체납 처분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고액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체납하고 아까 말한 회계년도를 지나고 나서 이제 체납액으로 발생이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어떤 행정적인 제재나 이런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더 복합적으로 진행을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간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뭐 1, 2년 정도는 뭐 징수 가능성이 큰 거로 보고 뭐는 이제 5년 이상이 지나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제 징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사안에 따라서는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기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5년 정도가 이제 기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징수할 때 가장 뭐 5년 이상이 되면 거의 회수하기 어려운 징수액이라고 볼 수 있고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가장 징수에 신경을 써야 될 시점은 어느 정도인가요? 뭐 연수로 따지자면 아무래도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미납 기간하고 이제 체납이 시작되는 시점 그 시점에 집중해서 하는 게 아무래도 가능성은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체납이 시작되는 시점, 당해년도가 지나고 예. 미수납이 시작되는 시점에 집중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어떤 가능성이 징수 좀 노력을 상대적으로 하는 게- 높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송 수행 지원 사업에서 배상금 등 또는 사무관리비로 2건 9,700만 원이 전용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유가 11월, 12월 중에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수행비 부족에 따른 예산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말에 이런 사유가 발생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기획상과장입니다.
그 소송을 이제 수행하다 보면 이제 기존에 서 있는 예산보다 이제 발생 건수가 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그 소송이 끝나거나 그러면 소송 비용을 이제 변호사한테 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할 때 그렇게 한 경우입니다. 이제 소송이 이제 시기가 다 틀릴 텐데 예. 특히 연말에 집중이 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요. 연말에 집중됐다기보다는요. 그 네. 기존에 서 있는 예산보다 이제 연말이 되니까 부족한 경우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전용하거나 그래서 쓰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126쪽에 보시면 통복시장 청년숲 일대 화단 조성과 127쪽 통복시장 고객센터 흡연부스 설치의 사업은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주민참여 예산으로 진행이 된 사업인데 그 미집행된 이유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흡연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부시장에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한 개소당 이제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이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봐서 계약을 한 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1,500을 계산했었는데 그거보다 좀 작게 집행이 돼서 나머지 잔액을 좀 반납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 예. 유지보수는 이제 일자리 창출과에서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유지보수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청년숲 같은 경우도 하단 조성하게 되면 앞으로 식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지금 이 2개가 관리가 조금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유지보수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132쪽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에서 시설비 4천만 원이 전액 불용되어 있는데 아까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를 지정하려고 했고 또 어떤 내용에서 불용이 되어 있는지. 이거는 이제 전통시장을 전통시장 외에 골목형 상점가를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골목형 상점가를 이제 시에 이제 법률상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시장에서 공인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21년도까지는 시에서 공식적으로 특화 거리나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지정이 돼야 이제 그 지정된 곳으로 상대를 해서 이제 지정하기 위해서 이제 위원회도 열어야 돼요. 삼적수상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출이 발생이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저희가 금년에 이제 1개소가 여기 2층에 이제 2층 중심상가가 그래서 1호로 이제 등록이 돼서 작년 이 결산 시점에 있는 21년도에는 대상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집행 사유가 하나도 발생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신청하거나 뭐 준비된 곳이 없었다. 예, 미리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제 먼저 이제 그 상점가에 있는 회원분들이 구비 서류를 어느 정도 구비를 해서 저희한테 시에 신청을 해야 그 등록에 규정에 맞는 거에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이제 지정을 하는데 2021년도에는 이제 그런 것이 한 곳도 없었다 맞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당초에 수요 확보를 하고 나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이제 그게 아니고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하고 이제 수요를 확보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개선 고민을 좀 할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이종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그럼 22년도에는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은 어차피 저희가 지금 중간중간 확인을 하겠지만 그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저기 지금 네, 특화 사업 올해 한 곳에 지정돼 있는데 예산 집행 내용 말씀하신 거. 네네네 그런 아직 상세 내용을 좀 예, 사업에 대한 네. 그 2월달에 금년 2월달에 이제 지정이 신규가 개설이 됐고요. 네. 그곳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 신청이나 이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 편성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 그곳에 이제 여기 지원되는 사업은 다만 이제 저희가 그 평택시의 1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충상 중심상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지정서를 첨부를 해서 지금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국가나 중앙부처하고 이제 도에서 공모 사업을 지금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나서 50% 이상 미집행된 사업이 일반에게 우리 보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우리 들어오신 과로 치면은 항만수산과, 일자리 창출과, 사업 건수 5개 정도 합치면 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항만수산과 사업 중에서 항만수산과 사업 하나는 100% 불용이고 일자리 창출과 4개 사업 중에는 75%가 불용이라고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보조 사업 예산 편성이 되고 나서 미집행이 되는 상황이 생기고 어쨌든 국가 보조금 사업이든 도 사업이든 자꾸 미집행되는 상황이 생기고 반납을 하게 되는 상황도 생기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긴다고 보면 애초에 좀 그러니까 업무 자체를 추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상황도 있지만 이거는 조금 계획 단계에서도 잘 하셔야 되고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더 하겠지만 이제 차후에 검토를 하겠지만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황에 대한 변명은 아니고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국도비 같은 경우에 이제 본 예산에 담을 수 있는 시기에 오는 경우가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하반기 추경 시점에 내시가 돼서 물리적으로 이제 그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모자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외형적으로 보면 그런 2월이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항별로 보면 또 부득이하게 갈 수 있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본 예산에 그게 내시가 되고 반영이 됐는데 집행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해서 집행을 좀 독려를 하고요. 근데 하반기 그 추경 수정 예산 시점에서 정리 예산 시점에 도는 경우에는 또 부득이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것 같기는 한데요.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서 보면 446페이지입니다. 저희 그 내역 설명에 보면 유경사업 그 천연가스 주변 지역 특별회계 유경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은 285만 4,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 잔액이라고 옆에 잘못 쓰신 거죠. 내용은 전혀 다른 5,500 이상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세부 내용을 잘못 쓰신 거죠. 이 내역 설명에. 아, 네. 맞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쓰신 건데 전혀 다른 내용을 쓰신 거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78페이지 보면 산하기관 운영 실태 진단 용역을 한 게 있어요. 그 진단 결과가 어떻게 됐죠?
뭐 이 부분은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네. 어렵고요. 기관별로 이제 조사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한번 저기 자료를 드리는 거로 좀. 제가 대충은 봤고요. 그 지금 그 운영 실태 해준 진단 용역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은? 이게 지금 그 저도 이제 그 연구 보고서 이제 그 보고회 할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총무장 위치에서 이제 네. 있었는데 이제 그 결과가 이제 객관적으로 충분하게 조사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기는 어려운 상태에서 그거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살펴본 바로 따르면 그 외형적인 형상에 대해서는 뭐 일정 부분 반영이 돼 있고 또 이제 세부적인 어떤 운영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100%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 출자 출형 지원에 대한 어떤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1억이 다 되는 용역비를 주고 했어요. 그럼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도 뭐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그 용역을 했을 때는 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예. 잘 생각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거기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예.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용역회사에서 결론을 내준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1억씩 주고 왜 이거를 진단을 했겠어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심히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 그렇겠습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 평택시 정책 고문 할당 수당이 있어요. 79페이지요. 그 정책 고문 할당을 몇 번 고문 활동을 몇 번을 하는 거죠? 이제 그 2021년도에는 그 회의를 비대면으로 해서 3회를 실시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비대면에서 이제 일괄해서 하는 거 외에 네. 또 수시로 뭐 전화라든지 아니면 찾아뵙고 그 자문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14분이었다가 현재는 이제 2분이 탈퇴를 하셔서 12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12분이 5,900 거의 6천만 원 돈이 나가고 있어요. 이제 1회 할 때 이제 100만 원으로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로에서 그렇게 고문을 하실 정도면 능력 있으시니까 이런 활동을 주시겠지만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보는데 또 그게 또 합당한 액수인가도 좀 의문스러워요. 네? 평택시를 정책을 고문할 정도인데 또 100만 원이 이게 맞나?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정해졌는지를 모르겠어요. 거기 나중에 그 고모님들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명칭은 이제 수당으로 돼 있지만 네. 내용적으로 보면 어떤 자문하는 데 대한 그 수수료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회의 참석에 또 일반적인 수당 그거랑 비교하기는 좀 성격이 다르고요. 어떤 시의 중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문을 해주고 수수료 이렇게 자문 수수료 성격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냥 뭐 이렇게 회의했다고 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예, 명칭만 이제 수당을 명칭을 하는 거고. 명칭을 제대로 하셔야지. 그거 잘못하면은 그 고모님들에 대한 예우도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우는 뭐 합리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네. 예. 그 정책 고문님 그 실적 좀 제출 좀 해주십시오. 실적하고 명단하고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일반 회계에서 우리가 저기 뭐라 생각나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제출해 주신 거에 보면은 기획항만 경제실에서는 그 보조금 반납이 꽤 있어요. 특히 일자리 창출과에 이유가 뭔가요?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예. 코로나 때문 아닌 것도 있는 걸로 제가 보여서 왜 뭐. 특별히 이렇게 많으신 건지.
대부분 이제 코로나2로 인한 행사성이 이제 다 미집행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코로나 이외의 사항에 대한 집행 잔액은 네. 뭐 소득 지원 긴급 지원 안정금 같은 경우에도 네. 그 노점상한테 이제 50만 원씩 지원해 근데 주라는 게 아까 있어요. 네.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렇게 신청을 많이 안 하신 거죠? 그 이제 노점상 같은 경우에도 네. 조건 같은 게 좀 까다롭게 좀 돼서 당초에 네. 왜냐하면 노점상이라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전통시장의 인근에서 상인에서 인정해주는 노점만 또 이렇게 네. 집행을 하게 됐기 때문에 네. 상인에서 이제 인정받는 노점이 뭔가 사실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네. 상인한테 회비를 정기적으로 회비를 10,000원이든 20,000원을 낸 노점상들은 관리를 해서 네. 도장을 찍어주고 네. 그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노점상은 상인에서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노점상이에요. 그 노점상의 회비를 걷어서 뭐에 쓰는 거예요? 그 노점 회비에 쓰는 건 저희는 아 그래 알 수가 우리는 없죠. 모르지만 일단 회비를 내야 많이 인정을 받는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청 그러니까 요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음. 이 노점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이 그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판단 먼저 한 게 아니라 네. 일단 필요성을 먼저 제기를 하고 거기에 맞는 현황만 가지고 이제 예산을 반영을 하고 네.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나중에 나오니까 그 기준에 맞는 이 노점상들이 이제 숫자가 상당히 작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코로나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보니까 이 순서라든가 이런 소요 판단이 현실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어서 괴리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에는 아까 그 회비를 낸다면 제가 그 상점까지 관리할 이유는 없지만 명색은 진짜 어려웠을 때 노점상을 지원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지원도 많이 안 돌아왔고 그분들이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안 한 건지 아니면 조건이 도대체 어떤 조건이었길래 그게 안 들어와서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가 의심스러워서 이게 그래요. 좀 노점상 같은 경우 설명드리자면 좀 약간 이제 혼선이 많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처음에 만들 때부터 네. 상당히 혼선이 많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노점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관리 대상이 아니라 맞아요. 비관리 대상이다 네, 보니까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된 상태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평택에서 뭐 예를 들면 통부시장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분이 과연 평택에서 주는 것이 맞느냐? 네, 네, 네. 그러면 실제로 그분이 주소지가 천안이나 다른 데 갖고 있고 네, 네. 평택의 통부시장에서 노점을 했을 때 그러면 어디서 천안시에서 주는 게 맞냐 평택에서 주는 게 맞냐 그것도조차 혼선이 많았기 때문에 마지막은 이제 주소지에서 주기로 했었고요. 네. 처음에 집행이 저지했던 이유는 네. 노점상한테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노점상을 주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노점상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에다가 안 내거든요. 근데 정부의 지침은 처음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노점상한테만 지원금을 주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혼선이 많이 야기가 돼서 마지막에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것도 이제 왜냐면 너무 시군에서 집행이 너무 안 되니까 10%도 안 됐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저주하니까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도 빼주고 그냥 상인회에서 인정해주고 그냥 직인 찍어주면 그런 범위 내에서 노점상한테 좀 허용해주자라고 마지막 단계에서 완화 좀 해주는 바람에 그나마 이 정도라도 좀 집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행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집행률은 낮게 잡혀 있습니다. 아니 뉴스에서는 뭐 노점상 지원한다고 막 나와서 굉장히 많이 받고 뭐 이런 줄 알았더니 많지도 않은 50만 원을 주는데 그나마 자격 여부도 제대로 갖춰진 아니 노점상이 왜 노점상이 무슨 사업자 등록증 있으면 노점상이 될 수도 없는 기준을 내보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아까처럼 홍복시장에서 상인에서 인정하는 노점상만 준다? 나 그것도 좀 이상해요. 아니 인정하는 노점상은 뭐고 인정 안 하는 노점상의 기준은 뭐야? 그거 정말 더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점상을 해도 그쪽 근처에서는 해야지 나가서 하면 노점상도 아니고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그거를? 예, 그 당시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처음에 코로나를 저희가 처음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선이 좀 아니 혼선은 이해가 많았습니다. 돼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지침을 내리거나 얘기할 때는 분명 기준점을 줘야지. 기준도 안 주고 그냥 하는 것도 안 되지만 우리 시에서도 어려우면서도 그 기준점을 상인회에서 인정한다는 거. 그럼 상인회는 또 뭐냐? 이건 뭐 저희 그 이상은 제가 뭐 더 이상은 안 하겠지만 아까 미집행된 게 많아서 그나마 좀 도움이 될까 했던 일이 안 되니까 제가 좀 물어본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뭐 기준은 합리적으로 명확해야 되는데 네. 예, 부분에서는 그 시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불합리한 부분이나 또 급조된 기준들이 있어서 혼선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안 했던 거고. 그렇죠.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 평택 아쿠아벨벳 이게 사업이 언제까지 되는 언제 시작은 됐는데 언제 이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96페이지. 네네네. 요건 총 공사비 46억인데요.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금년 말. 이제 단지 이제 이렇게 9월 달에 이제 그 마지막 나무 식재를 해야 되는데 네네. 동정기를 겪고 나다 보면 이렇게 고사하는 경우에 동사하는 나무들이 좀 속출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준공 시기를 12일, 31일로 할지 아니면 동절기가 끝난 다음에 네. 조금 쭉 동산 나무에 대한 하자 보수를 다 완료시킨 다음에 할지는 조금 연말쯤에 가서 지켜봐야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실질상으로는 연말에 다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실제상은 예, 예. 나무는 사실 뭐 가을에 심어도 상관은 없대지만 또 동절기 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나무 식재비가 6억이 남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준공 시점도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된 거네요. 이게 그 4월하고 9월이 나무 식재하기가 좋은데요. 네. 4월은 좀 시기가 일러서 안 됐고요. 지금 9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다 끝내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까지 다 끝내는 걸로. 예. 이 항만 배수로 사업도 어떻게 거의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지금? 항만 배수로 사업은 지금 연말까지 실시 설계를 하고 있고요. 네. 내년 초에 이렇게 사업 착공해서 2025년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5년, 예, 23, 2년 걸려가지고. 예. 이게 다행스럽게도 내년에 그 저희들이 받아야 될 저기 균트 계획에 네. 10억이 교부돼 가지고 네. 그 국비하고 도비 그 지방비 50대 50인데 네. 그 국비 확보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아마 수고하셨네요. 예 사업은 설계 끝나는 대로 바로 내년 초에 착수해 가지고 저 준공 시간에 맞춰서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애써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이 친수 시설도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97페이지 바로 밑에 서해대구 밑에 그 친수 시설 지금 도비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 사업명은 서해대교 주변 항만 친수시설 조성인데요. 네네. 이 당초에 그 저기 계획했던 사업 구간이 서해대교 하단이었는데 네네.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신국제역 터미널 뒤쪽의 부지로 이전됐고요. 그리고 현재 국제여객 터미널이 친수 시설 지역으로 사창만 기본계획에서 지정되면서 이 두 구역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요거 용역이 11월 정도면 준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신국제역 터미널이 준공돼서 이전할 건데요. 네. 그 시점에 맞춰서 실시 설계하고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거 전에부터도 해왔던 일인데 아직까지도 상황이 자료가 또 옮겨지면서 이렇게 되는 예, 건가? 사업 부지가 위치가 변경되면서 사업 기간이 좀 연장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평택함이 지금 보관돼 있나 보죠? 예, 지금 저 98페이지. PNCT 부지에 있는데요. 네. 요게 지금
저기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받아 가지고 지금 저 세대교 옆쪽 친수 시설로 이전해야 되는데 네. 그 청장님이 코로나19 감염돼가 이제 허가가 안 나는 모양입니다. 네네. 저기 격리돼 있으셔요. 돌아오시는 대로 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 받고요. 네. 그리고 저 애당초에 이게 그 평택감을 가져올 때 네. 그 안보전시관 용도로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서 해양안전체험관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군하고 협약을 변경을 해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변경된 협약 내용대로 내부 시설을 좀 바꿔야 되는 예, 것도? 저 개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딜레이 됐는데 이 부분도 이제 아마 10월 말쯤에 해군 참모총장 승인 떨어지면 네. 바로 집행을 하고 내년 초부터 내부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보관료가 예. 지금 몇 년째 보관하고 있는 거죠? 지금 2001년 4월부터 보관료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네. 2001년, 2002년 예. 지금 현재 2024년도 4월까지는 보관을 예, 보관료를 지불 1년에 거의 1억씩 나가는 건데. 2021년 4월까지 됐고요. 네. 그리고 또 2021년 4월에 또 2022년 4월까지 됐는데 네. 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반환을 받을 거고요. 네. 단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안전체험관 하는데 정액으로 20억 원을 지원하게 돼 있고 민간이 이제 25억 3천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안전체험관을 45억 3천만 원을 투입을 해서 안전체험관을 하게 되는데 아마 요 금액이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관료를 조금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안 되면 이게 보관료가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바로 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이동시켜 가지고 보관료 발생이 안 되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뭐 민간한테 위탁할 생각인가요? 예? 이 사업을 민간인한테 예, 요 부분에는 지금 현재 그 전국 저 8개 지자체에서 13척을 안보 홍보 전시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네. 제가 적재에다가 관리가 좀 엉망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은 공모를 해가지고 한국 해양안전관리협회에서 이제 그 제안서 낸 것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에서 안전체험관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네. 저희들은 이제 금액을 체험관 조성비로 20억 정액만 지원하고 민간이 25억 3천을 투자해가지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위탁을 하는 걸로 결정은 했네요. 지금 100페이지 보면 평택연안 및 평택호 남향호 해양쓰레기 폐어망 수거 처리가 있어요. 이 액수가 적정한가요? 이거 가지고 뭐 이게 깨끗이 되겠어요? 일단은 저기 바닷가에서 놓은 거하고 네. 남양호하고 저 평택고에서 저 수거되는 저 폐어망을 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네. 해마다 보면은 이게 한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거의 한 90%에서 95% 정도 소진하고 있거든요. 네. 부족하면은 더 세울 수 있는데 네. 5천 하니까 거의 뭐 그 정도에서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예산을 5천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 근데 이쪽 평택호 쪽에는 그렇게 많이 그 폐어망 같은 건 없나 보죠?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그 물속에 있다 보니까 네. 그 어민들이 작업을 해서 끌어올릴 때마다 그때 조금씩 모아놨다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평택호 수질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건데 5천만 원만 줘서 이걸 쓰는 건지 그게 참 궁금해요. 더 예. 필요한 건데 이 정도만 주니까 그냥 그 안에서 대충 치우고 마는 건지. 예, 너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민들이 아까 말씀대로 어민들이 그게 폐어망을 집어 올렸을 때 저희들이 처리해 주는데 그게 그 어민들이 다른 일도 하시면서 업을 하시는데 그 네. 뭐 계속해서 그것만 집어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게 그 양이고 처리하는 비용이 한 5천만 원 정도 소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그분들도 일을 하시다가 걸려 올라오는 거니까. 그리고 103페이지 보면 바다 환경 지킴 및 청소용품 등이 있어요. 이거야말로 위에 보면 해양 쓰레기 상시 수거 이게 따로 있잖아요. 2,500만 원. 이거는 투기 감시네. 문턱에. 예, 투기 감시하기도 하고요. 네. 현재 그 군간항 쪽에 해안 쓰레기 수집도 하고 또 수거도 하고요. 평택구, 남양호 전체 세 구역에 대해서 저희 세 분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네. 세 분에 대한 근로자 보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제가 꾸준히 할게요. 아, 그래 좀 쉬었다 하죠. 뭐. 네네, 쉬었다. 자,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